저번 시간에 장 초반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그 영상을 이어가지고 손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도 정말 중요합니다. 매매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손절을 할 줄 모르면은 어디서 끊어내야 될지 모른다면은 그거는 매매 방법이 정말 좋더라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리 몇 번 번다 해도 손절 잘못하면은 한 방에 다 날아가기 때문에 손절하는 방법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손절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손절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저같이 단타 치는 분들은 거의 다 손절을 할 것이고 손절은 주식을 하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에 대해서 꼭 대응을 잘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계좌의 누적 수익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절은 장 초반에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초가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시초가를 기준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게 매매가 결정이 납니다.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시가가 2%로 시작해서 바로 올라버린다, 바로 시세를 준다, 이런 경우에는 시세를 주고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눌림목 매매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조금 시세를 주었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고 내려오는 칼날은 절대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무조건 매매를 안 해야겠죠. 아무리 좋아도 이런 상황에서는 시초가가 2.2%고 고가가 6%입니다. 제가 이날 지켜봤는데 눌림목 매매를 또 하려고 계속 지켜봤는데 이게 시초가 뜬 다음에 바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하는 방법은 이 6월 27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차트인데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는 마이너스 0.17%에 시작해서 시작하자마자 거의 상승도 없이 바로 마이너스 2.39%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눌림목 매매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항상 시초가를 봐야겠죠. 눌림목 매수에 성공을 했으면 1%와 2%에 각각 나눠가지고 매수에 성공을 했으면 올라갈 때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반등을 해서 올라가서 5,950원까지 눌린 다음에 4%가량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이 날을 생생히 기억하는데 4%까지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시초가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처음에 시초가가 5,850원인데 바로 5,720원까지 2%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고 시초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시초가를 못 버틴다. 시초가를 못 버틴다는 것은 이날 시세를 못 주거나 아니면 다시 매수가까지 내려가서 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항상 시초가를 회복하고 그 시초가를 유지해 주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 시초가가 5,850원이니까 이 종목을 5,800원에 샀다. 그리고 5,800원과 5,750원에 비중을 두 번 나눠서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거의 평균 단가가 한 5,770원 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치고 올라왔습니다. 5,770원에서 시초가까지 회복을 한다면 거의 수수료 세금까지 떼면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라도 수익을 봤으니까 매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도를 안 하고 시초가를 회복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겠다. 이때부터 방향이 정해집니다. 시초가를
계속 5,850원을 지켜줬다면, 그러면은 주가가 계속 치고 올라갈 텐데 바로 눌려버립니다. 그냥 시초가에 대놓고 물량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런 호가창을 보는데, 뭐 시초가에 계속 누군가 한 5,000주씩 계속 접수하려고 한다. 시초가를 소화시키고 매수 대기를 5,000주 거는데 누군가 그 큰 물량을 한 방에 계속 팔아먹으면서 시초가의 물량을 계속 쌓는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냥 곧바로 매도를 합니다. 수익을 안 챙기더라도 매도를 하고, 시초가가 계속 무너진다는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이수페타시스가 기관들이 올려놓고 지들끼리 공매도를 엄청나게 쳤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시초가를 회복 못한다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매수한 가격에 본전에라도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고, 자기가 만약 본전에 팔았는데 아까 5,770원에 사가지고 평균 단가가 5,770원인데 시초가를 회복 못할 것 같아서 그냥 1% 수익 챙기고 팔았다. 근데 팔았는데 이게 주가가 내리지 않고 다시 시초가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준다면 이게 오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또 시초가의 재진입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장 초반 매매는 시초가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좀 매매 확률이 높은 게 이런 눌림목, 전날 강했던 종목들이 눌릴 때, 이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뭐 통계를 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날 강했던 종목이 1, 2% 눌린 다음에 보합 내지 아니면은 뭐 1, 2%라도 오를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이 좀 무리하지 않게 한 1, 2% 정도라면 충분히 단타로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린 제 손절에 대한 영상도, 제가 손절을 뭐 마이너스 보고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보고 마이너스 한 1, 2%, 3% 이렇게 손절하는 경우보다 그냥 본전에 손절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5,770원에 샀는데 올랐다가 시초가를 못 지켜준다. 그러면은 5,770원에 샀으면 두 개의 호가만 올라도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권까지 그냥 시초가를 못 지킨다면 그냥 그대로 매도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본전에 매도를 합니다. 장 초반 매매의 핵심은 시초가인데, 시초가를 누군가 누르고 있다, 크게 누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바로바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못 버텨주면 매도를 해야 되고, 이 손절이란 게 그냥 버티다가 한 50만원 손절을 해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진짜 50만원까지 자기 주식이 망가질 때까지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고, 그 50만원이 되기 전에 미리 눈치를 채면 더 좋습니다. 미리 힘을 못 받고 그 50만원까지 손실이 오겠구나, 미리 알아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리 알아챈다면 그 50만원, 100만원 손절할 종목을 좀 더 작게 손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손실이 많이 쌓이지 않고 항상 수익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손실 볼 상황을 다 피한다면은 분명히 계좌는 빨간색이 들어옵니다. 빨간색이 들어와서 이런 매매가 좀 더 계속적인 경험이 쌓이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은 충분히 계좌가 빨간색으로 되고, 그 빨간색이 이제 누적 수익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하는 것은 장 초반에 매매할 때, 손절할 때는 항상 시초가를 기준으로, 뭐 이때 시작을 해서 이수페타시스의 오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시작을 했죠. 시초가가 5,390원, 그리고 5,46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너무 많은 상승은 한 3% 정도?
시초가가 0%인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3% 올랐다. 그리고 내려온다. 이거는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1%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눌림목이 정확하게 2%까지 갔죠. 정확하게 2%까지 갔습니다. 보통 강한 종목이나 시장에서 인기 많은 종목은 보통 눌림목이 마이너스 1%에서 3%입니다. 근데 1%에서 3% 사이에 분할 매수를 넣었는데 그 3%에서 더 반등을 못하고 3%에서 올라야 되는데 밑꼬리 달고 올라야 되는데 반등을 못한다. 그거는 손실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한 3%까지 밀렸다가 4, 5%까지 빠질 때 분명히 한 번쯤은 반등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당연히 전날 이슈였던 종목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시초가에 싸게 사려고, 시초가가 아니고 장 초반에 싸게 사려고 주가가 언제쯤 반등하냐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반등하는 타이밍이 나오는데 그 반등할 때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추가로 바로 반등 못하고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다. 근데 여기서 반등했는데 자기가 매수한 마이너스 3%까지 반등하다가 그대로 물량 쌓이고 미끄러진다. 이럴 때는 바로 손절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해서 자기가 눌림목 종목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진짜 눌릴 때 매수를 했습니다. 2%까지 눌렀죠. 이렇게 2% 눌리는 동안 분할 매수로 1%때 매수하고 2%때 매수했다. 이렇게 두 번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바로 오르지 못하고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손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도 당연히 종목을 골랐을 때 전날 강했던 종목 아니면 전날 개인 투자자한테 아니면 기관 투자자한테 인기가 있었던 종목, 이런 종목들은 주구장창 그냥 답 없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 번쯤은 반발을 해주고 그냥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는 시장이 아닌 이상은 한 번쯤은 반등을 해줍니다. 이렇게 5%까지 추가 하락이 나왔다가 이 안에만 반등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샀다가 이 두 개 분할해서 사면 이 두 개의 절반이죠. 이쯤이 평균 단가인데 이 바닥을 깨고 내려가서 5% 가까이 내려간다면은, 근데 여기서 반등을 했다. 근데 이 3%에서 더 추가적으로 반등을 못하고 눌릴 것 같다. 이거는 시초가를 기준으로 보지 말고 이 저점을 봐야 됩니다. 3% 기준으로. 그래서 회복을 못한다면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이때 빠르게 판단을 하면 손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정쩡하게 여기서 3%까지 반등하다가 여기서 실패해가지고 내려가는 상황에서 무조건 버텨야지, 무조건 보합까지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5% 깨면은 그게 오늘 폭락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기준으로 이 가격을 무조건 지켜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해주는 가격보다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이 시장에서 단 1주씩 매매를 하면서라도 연습했던 자신만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자기가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으로 손절가를 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보는 눈이랑 또 다른 사람이 매매하면서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드리긴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제가 손절하는 방법이고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뭐 1주씩 연습을 하시다가 처음부터 막 큰 돈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전혀 숙달이 안 되고 연습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눌림목에 넣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상황을 겪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큰 돈을 넣어버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번의 연습과 여러 가지의 종목들에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경험이 쌓이고 점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지면서 처음에는 1% 수익만 노렸다가 나중에는 한 2, 3% 수익을 노릴 수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종목 보는 눈이 길러져 가지고 좀 더 유리하게 종목을 고를 수도 있고,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장 초반 매매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시초가를 기준으로 보시고 마이너스 3%까지, 마이너스 3%에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5%까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되고, 그 반등이 실패하면 손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손절은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대처하는 게 정말 현명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목을 매매해서 돈을 100만 원 벌었다. 근데 그 100만 원에서 한 번쯤은 손절할 종목이 나옵니다. 그 100만 원 번 거에서 어떤 종목을 10만 원, 20만 원에 손절하냐. 그러면 20만 원 손절해도 그 100만 원 번 금액에서 80만 원이 남습니다. 근데 그거를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손실 볼 때까지 버티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번 것도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악순환이 되면서 수익이 없어지면서 누적 수익이 쌓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 아니면 자기가 정한 손절가를 갈 것 같을 때, 도저히 힘을 못 받는다 싶을 때, 이럴 때는 미리 판단하고 손절하는 것도 정말 현명한 방법입니다. 장 초반 매매 정말 어려운 거 없고, 시초가 기준으로 전날 강한 종목만 제대로 찾는다면, 이 종목 찾는 것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그냥 매번 반복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종목 보는 눈은 길러집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매매하는 종목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매수 포인트를 만들거나 최대한 유리한 자리에서 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 누구는 손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남겨드린 것이고, 혹시나 이 손절에 대한 영상이 너무 어려우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 이 장초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있다 싶으면 그럼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릴 테고, 나중에 지금 시장이 안 좋죠. 시장이 회복을 해준다면 그때 이 장초반 매매 눌림목을 이용한 장초반 매매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